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LA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 2월 26일 플로리다 샌포드에서 발생한 자경단원의 흑인 소년 사살 사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전 LA 카운티 검사를 역임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봉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작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3일 날 배심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흑인들의 소요 사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살을 한 자경단원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흑인들은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우리 박봉준 변호사께서 법적인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문제 발생을 일으켰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정당방위라는 게 주마다 스탠다드가 다릅니다. 네. 근데 플로리다인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특별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내가 미국 법에 하면은 이 정당방위의 정의가 뭐냐면 내 신체에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단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 플로리다 법에 하면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하면 누가 날 침범하면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정당방위 하는데 정당방위를 네. 총을 갖고 할 수 있고 네. 총을 캐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플로리다 법에 철저히 따지면은 진노만이라는 사람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판 결과보다도 그 사이에 일어난 재판 과정에서 네. 주검사,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한 그게 너무 법적으로 묘하기 때문에 제가 네. 내막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앤 컬이라는 여자가 검찰총장인데 네. 그 여자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자신이 여기 나온 이유는 살인사건 여러 개를 내가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인 경우에는 플로리다 범위 내에서는 세컨드 디그리 이라는 게 차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네. 사실적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 여자가 정말 이 사람을 입건의 유죄를 이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manslaughteur보다 involuntary manslaughter 해야 됩니다. involuntary manslaughter가 뭐냐면은 내가 고의정 아닌데 실수로 해서 총을 네. 쐈다. 네.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은 그날 일어난 사건에 만약 경우에 김문만이라는 사람이 총을 안 갖고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쪽 젊은 애가 때려서라도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총을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위험을 얼마나 느끼냐 하는 게 제일 기본 문제인데 그건 아직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 중에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재판 초하고 네. 그다음 클로징 아규먼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젠틀이라는 흑인 여자아이가 트레이반 말틴이라는 젊은 아이가 제일 가까운 친한 친구고 죽기 전에 그 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텍스트 보내고 그래갖고 이 여자 스타일 위트니스인데 이 검사가 이 여자의 증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 안 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 변호사나 검사로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증언대 가가지고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데 이 여자가 나와갖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나중에 배심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데 나오고. 네. 목숨을 잃은 소년의 여자친구라면은 가든 친구 증인이죠. 그러면 증인이라면은 소년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검사가 그 여자나 그 애에 대한 약속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질문만 변호사가 네. 클로징 exam, 그러니까 반대 질문을 할 적에
이 검사가 이 여자한테 반대 질문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안 시켜갖고 그 여자가 그러면 검사가 그 살해당한 소년의 불릴 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내가 너무 변호사로서 너무 과도한 얘기고 예. 난 사실이 있는 데를 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우리 친구들 얘기했지만 이네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같은 변호사가 오케이 하기보다 이 사람이 이 검사가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실수한다는 게 거의 믿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박 변호사께서 그 진모만 정당 방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당 방위로 총을 쐈다면은 의식적으로 쏜 건데 만약에 아까 지적하기로 실수였다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쓴 게 되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법적이 뭐냐면 이 정당 방위라는 걸 우리 그 법에서 저게 객관론이고 이제 직관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을 고의적으로 싼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싼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 방위를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총을 쐈는데 그 상황에서 싼 게 정상적이냐 그걸 따지는 이 경우에 만약 경우에 이 사람이 총이 없다 그러면 결국 둘이 근절전에 싸움했는데 이 사람이 이 지머만도 그냥 약한 사람 아니고 한참 젊은 사람인데 둘이 싸우면 결국 내 생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내 생명이 위험하긴 위험한데 죽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총을 쏜 건 과잉방어 아닙니까? 실수. 그러니까 그건 인볼런터리.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과잉방어라고 봐야 됩니까? 과잉방어나 실수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법적으로 그 형량도 만약에 과잉방어다 실수도 할 때 그 법적으로 그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얕죠. 영어로 네글리전트.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짐을 많은 사람이 자기 상황이나 그 사람이 자기 차 타고 자기가 911 전화 걸었을 적에 그 경찰이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짐을만 보고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가 따라갔거든요. 그 상황을 볼 적에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 사람이 총쐈 이유는 과연 자기 생명이 죽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인볼런터리 맨슬러가 원칙이죠. 근데 이 검찰총장이 그 상황에 그냥 자기 자신을 또 뽐내고 그냥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야심이라는 건 어떤 야심이에요? 정치적인 야심이죠. 그 검찰총장이라면은 자연히 그 유죄적으로 그 피의자를 끌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한 이유예요. 과연 그러면 이 여자가 과연 지모만을 유죄를 만들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도와줬냐, 그게 의심이라고요. 왜냐하면 재판 중에 나오는 그 증언인이 그 다음에 주 디텍티브가 증언할 때 그 증언이 뭔가 이 피고인에게 지모만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얘가 정도방이라고 했으니. 근데 그 배신문들이 볼 적에도 그 사람이 경찰 고참 디텍티브인데 그 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그 경찰의 디텍티브도 그 진모만의 무죄를 위한 쪽으로 모든 걸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묘하잖아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설명드리는데 미국 사회가 워낙 크고 복잡하고 수많은 인종이 모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매니지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내부 외부에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배웠으면 해요. 근데 지금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앤 코렌이 주 검사들이 나와갖고 아직까지도 그 지만만이 유죄라고 떠든다고요. 그게 이 변호사 도덕상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플로리다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떠드는 거라고. 자기네 주장한 걸 모르고 흑인들 편을 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오제이 심슨과 라드니 킹 케이스하고 달라갖고 이 흑인들이 떠들어봤자 오늘 미국 사회에서 반신문을 가지 동정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지머만인 사람이 그 뭐 백인도 아니고 흑인하고 멕시칸하고 섞인 사람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스탠포드라는 그 동네 자체가 80%가 백인이고 20% 이하가 흑인 마이너리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가 얼마나 그 소피스티케이트하고 그 복잡하게 연결하는 게 말이죠. 아주 그 우리가 봐도 놀라 정도예요. 더군다나 이 디텍티브가 말이죠. 나와갖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주 검사 자체가 전혀 준비를 안 시키고 준비 안 시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사실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무죄 배심원단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변론을 잘했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짐머만이 충분하게 자기의 그 목숨 위협을 받아가지고 정당방위였다는 걸 분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은 그 분명하게 피의자가 잘못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저 변호사와 검사와 배심원 세 사람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사죠. 왜 문제냐면 재판할 적에 이 사람들이 세컨드 디그리 머더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인볼런터리 네글리전트 맨슬러터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 세컨드 디그리 머더를 자체 이 사람이 세컨드 디그리 머더를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컨드 머더를 차지합니까? 더군다나 지머만 그 변호사가 오메라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게 TV 같은 거 보면은 이 시청자들이 그냥 이 변호사나 검사 나와가 그냥 배우들식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마추어 레벨이고 진짜 그 아주 하이 레벨에서는 그런 드라마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변호사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도 그 사실하고 증거를 뽑아봐가지고 그 드라마를 완전히 파괴시키니까 이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의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나 클로징 아기먼트 검사 볼 적에는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오메라가 그 사람이 나와갖고 그 검사 한 말 하나하나 사실을 내밀면서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게 그 TV 보는 거하고 실질적인 그 재판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게. 그러면 사건을 좁혀보면은 그 검찰 측에서 문제가 많았고 검찰 측에서의 그 미흡한 그 진행이 그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이죠. 예. 검사가 이 경우에는 검사들이 정부가 지금만 도와줬어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지금 흑인들의 소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무죄로 끝난 거를 다시 뭐 상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연방정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흑인 사회에서도 가만히는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이 긴 말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50주를 관람하는데 이 옛날에 시빌 라이트 그 후에 흑인들의 그 비참한 살인 사건 때문에 시빌 라이트 법이 뭐냐면 만약 경우에 주 정부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만약에 피고인이 그 흑인을 살인했을 적에 그 인종차별로 죽였다는 그 의도를 입증하면은 그게 미국 형법 이제 페더럴 로에 걸립니다. 그러면 연방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종차별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연방 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아니라 그 법무부에서 연방 법무부에서 직접 관여합니다. 네. 네, 관련 이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흑인들이 이제 떠드니까 지금 이제 연방 법원의 그 총검사도 흑인이고 대통령도 흑인이고 흑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 볼 적에 흑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경우에는 사실 법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주장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관리하는데 특히 법적인 문제 관련 이런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 사회가 크고 인종이 많을 경우에는 그 정부 자체에서 모든 걸 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내 자신이 없고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하는 건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좀 집약을 해가지고 네. 저 결론을 내려주시죠. 일단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저 죽고 나의 말틴 그 가족이 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오제 심슨 경우처럼. 아, 민사소송.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물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뭐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그 플로리다 주가 뭐냐면 여기 오제 심슨 케이스처럼 민사소송하면은 피고인이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이 플로리다 법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피고인이 그 무피결동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 아주 그 뭔가 인간이 만든 그 피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네. 저 흑인 사회 전체에서 하나의 그 저 분노에 얽힌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네. 이 경우에 오제 심슨 그 이후에 이 흑인들이 너무 그 불만을 쌓고 그 백인 사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아주 크레디빌리티를 많이 잃었어요. 네. 그 흑인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오이제 심슨 그 로딩 그 후에 반환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현명하면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오히려 그 자기네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더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흑인이라고 해서 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워낙 그 조직적으로 크고 파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지적할 수 있는 미국 사회적인 모순, 미국 법적인 모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간단히 얘기는 어려운데 모순보다도 일반적으로 재판 그 시스템 자체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전체에서. 네. 근데 워낙 나라가 크고 그 내용을 너무 그 아주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그게 권리가 되면은 건물처럼 걸려들지 빠지기가 힘들게. 네. 왜냐면 그래야 또 법 목적이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법 목적이지 반드시 이런 변호사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진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은 물론 진리 찾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볼 적에는 이 정부에서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건 너무 흥분하거나 간단히 한국처럼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모든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미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관과 싸운다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같습니다. 그런데 흑인 사회에서는 그 배심원이 그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백인이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종차별이 아니냐. 저 라티노죠. 네,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말 그것이 배심원의 선정이 잘못됐다면 이것도 역시 미국 사회 어떤 그 미국 사회 그 법적인 문제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아니, 재판 해보면 알지만은 물론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 건 사실인데 사법적인 형사적인 면에서 볼 적에 흑인의 차별대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는데 또 백인 사회에서 볼 적에 흑인들의 반환인 모든 그 행동이 말이지 백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인하고 백인의 그 화합이라는 게 너무 그 차이가 많아갖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많죠. 그럼 만약에 배심원단이 네. 그 뭐 흑인하고 백인 그다음에 제3 그 뭐 에이시안이라든가 그렇게 잘 골고루 섞였다면 판결이 어떻게 났으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물론 예측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가상을 한다면 그 옛날에 제가 논문 하나 쓴 것입니다. 한 몇십 년 네. 전에 재판하다 보니까 또 제3자고 또 이 네. 배심이라는 자체가 아주 묘합니다. 이 토대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그래요. 어떻게 피해자가 흑인인데 네. 배심 중에 흑인을 하나 넣고 다섯이 백인이고 하나
그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한테 꼭 물어야 됩니까? 그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예. 역시 현실이죠, 그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재판이라는 자체가 이후 짓는 게 문제보다 내 자신에 들어오는 영향이 그 후에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경우에 지금 뭐 오픈된 사실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흑인들이 배심원을 뽑고 재판이 끝날 적에는 조용히 있다가 그 뻔히 백인 5에 그 스페인 여자 하나인데 흑인 하나도 없이 그 자체가 벌써 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재판해 보면은 이 만약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할 적에는 백인 그저 배심원 중에서 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 절대 못합니다. 하면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얘기할 적에 만약에 그 배심원 12명이나 6명이 얘기할 적에 그 중에서 흑인이나 마이너리티 하나만 들어가도 백인들이 말하는 태도나 에티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논문 쓴 게 뭐냐면 유야를 막론하고 만약에 피고인이 백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종 하나는 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편견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 배심원들인 이 대개 정부를 도우려고 애쓰지 피고인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판할 적에 네.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이나 일본 사람이 이 사람 무조건 그냥 실격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판단이 없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법적인 그 진행 과정에서의 그 하나의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자도 있을 거고 그런 모순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뭐 사실이죠. 결국 미국에 살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그 근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아니죠. 재판을 통해서 또 한 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